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흐름이 좋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스피는 이제 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저점 박스권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흐름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질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자는 말씀 드렸고요. 예상했던 흐름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반등 구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코스닥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 그리고 또 선물, 코스닥 전부 다 수급이 괜찮았었던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좋았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가 상승할 그럴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게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시장이 반등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S&P 500이 고점을 장중에 돌파를 했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술주들이 좋다는 거죠. 기술주들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기술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강했었던 작년 한 해,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좀 주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금,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라든지 가격 급등,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부 종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크고요. S&P 500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적인 그 입장에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코스닥처럼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다시 또 활기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그리고 올해 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이 결국은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9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빠질 일은 없다. 앞으로는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중기 종목을 세팅을 해놓고 가자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저점이 2134였는데 지금 2557이에요. 지금 거의 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아주 많이 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작년 7월부터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20조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평균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시 개인들에게도 무한한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은 계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지수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보고 종목을 접근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따라가거든요. 특히 우량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갈 때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시장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고점이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높은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00과 2525 이 정도 사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코스닥이 굉장히 짓눌려 있었던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 2차전지 쪽의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2차전지 쪽은 이제 또 다시 봐야 된다. 결국은 가는 테마기 때문에, 가는 섹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종목들을 끌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저 역시 2차전지 관련주를 추천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중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단기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2차전지 관련주 15% 정도 상승한 종목도 나왔고요. 어쨌든 또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이 같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로 편입했던 종목 역시 6%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에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 추천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이제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다시 또 그냥 수익 실현하고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종목은 교체를 하고 또 추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혼자 할 때는 사실 종목을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종목 발굴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뭐 최근까지 제가 계속해서 어떤 그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드렸었지만은 흐름이 좋을 때는 거기에 맞게 또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지수 흐름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박스권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역시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아니면 뭐 6월 초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고점은 다시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는 마시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휴무가 있죠. 하루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황은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두 가지 이슈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G7 정상회담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수 급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G7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렸죠.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G7 회담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G7 그리고 좀 확장된 그런 국가들까지 포함을 해서 회담을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그 러시아와 중국 이쪽 그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그 대립적인 구도가 두드러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여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성토의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어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그래서 비살상 무기라든지 비살상 관련한 무기가 아닌 그런 그 인도적인 지원 같은 거, 물품, 의료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뭐 같이 약속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사실 정의적인 측면,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러시아가 잘못을 했죠.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됐고, 그리고 역시 러시아의 그 젊은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의 뭐 욕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본 해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뭐 조금이라도 더 차지를 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푸틴은 영웅이 되겠죠, 러시아에서는. 그렇지만 역시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푸틴의 행동은 용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그 재래식 무기, 핵을 제외한 다른 첨단 무기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전쟁을 수행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을 이기는 국가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덤벼도 이기기가 힘든 게 미국의 군사력인데, 하지만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제재는 하지만은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푸틴이라든지 또 시진핑 주석 이쪽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러시아 쪽의 반발이 강하죠. 향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바이든과 푸틴이 합의를 하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닌데요.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오겠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포기를 하느냐, 러시아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뭐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이상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역시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G7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정세가 더 나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동안 있었던 상황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수 급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일단은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의 급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크게 하락할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큰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빠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하지만 이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 정도의 충격을 시장에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을 오겠죠. 우리가 보면은 뭐 우상향하는 차트를 볼 때 이렇게 간다고 보통은 예상을 하지만은 그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더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올 수는 있는데, 뭐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을 볼 때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제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료 추천주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솔케미칼. 자, 이 종목은 21만원에 매수가 됐고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30% 보시거나 아니면 19만원 추가되면 손절 10% 수익 30%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맥스는 13,000원, 11,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주문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2차 매수는 되지가 않았었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좀 흐름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11,500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1차 매수 되고 나서 30% 이상 나왔어요. 수익 시전 하시는 게 맞고요. 하나기술은 63,000원, 57,000원 분할 매수인데요. 자, 보시면은 1차 매수만 되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63,000원, 57,000원 손절 10%, 수익 30%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은 2,900원, 2,600원 분할 매수인데요. 2차 매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하면은 2,750원 평균가의 절반 매도하시고 손절 10%, 수익 30%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좀 아쉬워요. 30만원, 27만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0원 차이로 안 됐습니다. 30만원 단위에서 500원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뭐 1%도 안 되는 거죠. 1%도 안 되는 차이로 매수가 안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4,000원이 1%이기 때문에 0.2% 정도 차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신 분은 기준대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30만원, 27만원 분할 매수 손절 10%, 수익 30% 대응이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유료 서비스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이 전문가의 컨디션도 좋고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을 해볼 때다. 그리고 결과도 좋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지수가 한참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단기 매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중기 종목을 세팅을 해놓고 단기 종목들 계속 순환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같이 하시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 관련주를 골라봤는데요. 자원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니온인데요.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또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그리고 또 자원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도 하니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7,300원, 6,600원, 7,300원, 6,6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5%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준가대로만 하시면은 수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